그땐 그걸 몰랐어요. 그냥 나는 정말 일을 조금이라도 덜 하고 싶다. 주말이나 쉬는 날엔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워라밸을 찾아야겠다. 나는 욜로 해야지. 손석희 씨가 JTBC에서 나와서 대한민국은 기승전 치킨집이다. 지금 30대 말 40대 초반이라면 나 그냥 이대로 계속 눌러 앉아야 되나? 뭐 또 나가자고 하니 그런 용기도 없는 게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사니 TV의 이주혜 교수입니다. 방소녀 박여운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동안 좀 아팠어요.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서 반팔만 입고 있으면은 으실으실 춥더라고요. 결국에는 열이 그냥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이제 좀 회복되셨나요? 이제 조금 회복됐어요. 절대 이렇게 반팔 이렇게 나 잘 못 다니겠어 이제는. 젊으니까 이렇게 다니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심각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제 중독 이슈가 참 많잖아요. 그쵸, 중독. 네. 중독 중에서 가장 심각한 중독은 월급 중독입니다. 월급 중독. 이게 되게 세요, 월급 중독이. 저도 이제 직장에 다녀봤고, 어떻게 보면 매달 25일 날 또는 뭐 매달 말일에 들어오는 이 월급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만드는 중독의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나 싶긴 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서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 근데 직장에 막상 들어가니까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를 생각보다 못 하거든요. 그냥 순응하면서 살게 돼요. 매달 나오는 그 월급의 달콤함이 있어. 스쳐 지나가더라도 나를 풍요롭게 하는 이 월급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거기에 중독되어서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이 중독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하네요. 심각한 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예요. 연차가 되면서 월급이 많아지잖아요. 가고 싶은 데를 더 못 가고요. 하고 싶은 거 더 못 하게 돼요.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더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0대 말에서 40대 초 되면은 월급 나오는 건 되게 좋은데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까에 대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요. 왜냐면 그때가 뭔가를 하고 싶은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사축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사축이요? 네, 40대에 약간 뭐 사춘기 비슷한. 그래서 내 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가장 많을 때가 30대 말 40대 초예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직장 경력도 쌓여있어. 경험도 쌓였어. 네트워크도 있어. 회사 다니는 거 내가 어느 정도 알겠어. 그냥 안 보고도 다 해. 눈 감고도 할 수 있겠어. 근데 내가 진짜 이거를 내 컨텐츠를 삼아서 내 거 해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그때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연령대가 가장 많이 찾아옵니다, 저를. 그러니까 3말4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내가 내 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 회사값만 하고 있으니까 이 그쵸. 고민이 굉장히 이제 좀 깊어지는 시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엄청 깊어지죠. 이걸 하겠다 그러면은 뭐 외벌이다 그럼 와이프는 절대 반대를 하죠. 미쳤어?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쵸. 당신 이 리스크를 갖다가 우리 가족 모두를 다 지고 이거 하라고?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저 교수님께서는 이제 와이프는 남편한테 정신 차려라고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직장인들한테 정신을 차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장인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지금은 퍼스널 브랜딩 시대라서 직장의 브랜드는 탄탄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나 공공기관 좋은 데 다니는 분들은 자기 브랜드가 아니라 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그런 브랜드예요. 내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SK, LG, 삼성, 현대 뭐 남들이 다 알만한 그런 회사 다닌다. 그러면 그 회사 브랜드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떼고 나왔을 때 진짜 나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게 나 자신이에요.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은 아직 독립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력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직장 다니고 있을 때 내 브랜딩을 확실하게 하면서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직장 다니면서도. 그럼요. 직장은 가장 좋은 배움의 터전. 창업할 수 있거나 내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터전이 직장이에요. 저도 지나보면 직장에서
사실 내가 실패해도 실패 비용 다 내주는 것도 그럼요. 직장이고 네. 그 시간도 다 어쨌든 월급으로 주는 게 직장이었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땐 그걸 몰랐어요. 모르죠, 사람들이. 그냥 나는 정말 일을 조금이라도 덜 하고 싶다. 주말이나 쉬는 날엔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워라밸을 찾아야겠다. 나는 욜로 해야지. 그러다가 골로 가죠. 골로 갈 뻔했습니다. 네. 예. 결국에는 이제 나와서 창업을 해서 내 돈과 내 시간으로 다 이제 박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퇴직을 다 해요. 은행권은 다 55세 넘어가면 다 퇴직하고 명예퇴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임금 피크제의를 통해서 57, 58 나가거나 좀 더 연장되면 60, 62이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보험은 지금 몇 살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생명보험? 한 120살? 지금 110세까지 나왔을 거예요. 생명보험이요? 네, 생명보험은 생명보험. 네. 많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우리가 60세 퇴직하면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50년? 50년. 뭐 짧게는 40년. 그죠. 40년 동안 뭐 할 거냐는 거죠. 40년 동안 내가 먹고 살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럼 베스트이긴 한데 먹고 살 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다라고 하면은 국민연금이 나오는 돈이 충분한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개인연금도 다 해야 되잖아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다 포함해서 먹고 살 게 충분하다. 뭐 그럼 괜찮죠. 부부가 생활할 때 500은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쉽지 그래야지 않죠. 손주들 좀 용돈도 주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도 가고 내가 돈 쓰고 싶을 때 돈 쓰고 예, 좀 이렇게 여력이 있는 정도의 금액이 저는 이제 50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세종대학교 시니어 산업학 석사 공부를 할 때에 사실 동기들 자체가 이제 시니어 부부인 경우도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 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좋은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퇴직하고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이 대기업의 브랜드를 떼고 나니까 내 브랜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막하니까 다시 학교를 가야겠다. 나는 그렇죠. 공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사실 어떤 창업을 하거나 치킨집, 편의점, 뭐 베이커리, 카페 이런 거 하실 생각을 하지만 이제 쉽게 망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하실 생각도 못 폐업률이 하시고 어마어마한데 예. 3년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손석희 씨가 JTBC에서 나와서 앵커로 있을 때 했던 얘기가 대한민국은 기승전 치킨집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퇴직한 이후에 생계형으로 자영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영업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네.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해야 되는데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한 이런 부분들이 괴롭죠. 자기 자신을 점점 더 나락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직장 다닐 때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30대 말 40대 초반이라면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했을 때 당장 나와서 창업할 수 있냐? 저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런데 교수님 이제 사실 뭐 우리가 대기업에 있으면 월급이 정말 훌륭하게 잘 나오니까 나 그냥 이대로 계속 눌러 앉아야 되나? 하지만 뭐 또 나가자고 하니 그런 용기도 없는 게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 다닐 때 네트워킹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네트워킹. 네, 여러분이 교육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나시는 여러분이 업무를 통해서 만나시는 분들이요. 나중에 여러분이 퇴직하고 나왔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창업하고 나온다고 했을 때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에 하청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납품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일을 주는 입장이니까. 네. 대기업 직원인데 일을 주는 입장이니까 뭔가 이때는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 컨텐츠를, 자기 프로덕트를, 자기 브랜드를 예전부터 만들어 오신 거고요. 그 위치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노력을 했는지를 인정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다가 나와서 그분처럼 그렇게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잘할 수 있느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분은 이미 자기 컨텐츠를 가지고 자기 사업을 통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 가셨던 분들인 거예요. 그럼 리스펙 해야죠. 네. 그분들을 리스펙하면서 그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굉장히 도움받을 수 있는 나의 우군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불, 병, 정 뭐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유 그거 갖다 놓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큰일 나는 거죠. 물론 최근에 그런 일이 없기야 하겠지만은 혹여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삼성의 모 임원분께서 부속품
이라고 하는 굉장히 끔찍한 말을 하셨어요. 저희 선배님이 얘기하신 건데요. 아,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대기업이라고 하는 큰 시스템에 나는 하나의 부품으로 들어가는 걸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시스템으로 들어가잖아요. 대기업이 시스템으로 들어가는데 부품 하나가 잘못됐다고 해서 시스템이 멈춰버리진 않거든요. 그렇죠. 부품 하나가 닳았다고 해가지고 갈아 끼면 되는 거지, 얘 하나가 나갔다고 해서 이 사람 하나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회사가 멈추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큰 집단은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고 거기에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갖춰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나중에 여러분이 그 회사를 나왔을 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친구들로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회사를 다녀야 되는 거고 절대로 부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맨날 회사, 집, 회사, 집, 회사, 집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만 하면 뭐가 돼요? 부품이 되거나 다람쥐가 되는 거죠. 다람쥐. 이 루틴이 아름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루틴으로 인해서 나는 세상 밖을 바라볼 수 없는 그냥 앞만 바라보고 가는 경주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루쯤은 일주일에 하루나 반나절은 다른 데를 가보셔야 돼요. 새로운 곳에 가보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그래야 내 안에 뭔가 유니스, something new가 생기거든요. 그래야 인식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어지는데 매일 똑같은 일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곳에 가고 똑같은 것을 먹는다고 하면은 나는 그냥 스테레오타입이에요. 정해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